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토마스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방송 올리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뭐 논다고 수고했는지 이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놀 때는 휴일날 좀 놀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세요. 너무 이렇게 진짜 막 고민하고 그 고민 너무 생각에 뭐 잠길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도 잠깐 그냥 쉬어줘야 돼요. 리프레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천만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힘들죠. 주가 빠지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뭐 주가 빠지니까 막 계좌 녹아 내려가잖아요. 이제 계좌 녹아 내려가는 거 보면은 속쓰리죠. 속쓰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속이 쓰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녹아 내리는 계좌 보면서 계속 저 혼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좀 짜증 나더라도 그냥 잊어야죠. 잊고 그냥 본업에 여러분들 본업 있잖아. 본업 생업에 충실하세요. 충실하시고 아니면은 운동을 하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좀 잠시 좀 잊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번 기회에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또 많이 매수하더라고요. 매수 많이 해서 숫자를 늘리겠다. 수량. 이 수량을 늘린다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전략이 다르니까 내 전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럴 때 저점 매수하는 게 내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멍 때리면서 있는 게 전략인지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팔고 도망가는 게 전략인지 어떤 분은 팔고 도망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손실이지만은 그래도 좀 참고 기다리다가 또 오르면은 그때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한 돈 차익 실현 해가지고 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가야 할 길이 한 6년 정도 좀 남았으니까 10년은 아직 멀었잖아요. 좀 천천히 그냥 조급한 마음을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계속 요즘 수련하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가 경쟁사의 그 추격과 더딘 공정 그 개선 속도에 따라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새롭게 시작할 3나노미터 2세대 공정에 첫 단추로 얘기했던 엑시노스 2500에 대한 수율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인가 봐요. 2500이 저조한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 유치 소식도 잠잠하다 보니 위기론이 커지고 있어요. 위기론. 근데 위기론이 커질 때마다 삼성은 잘 해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업계에서도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개발 인력의 집중과 타부서와의 조직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내놓고 있고 일단은 삼성은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 파견된 인력을 일부 철수시키는 등 인력 재배치하고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수주 활동의 그 성과가 저조하다 보니 이 적자가 지속될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투자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그 중론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기로 한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도 영향을 받았는데 삼성은 현재 그 짓고 있는 테일러시 공장에 대한 팹 설비 발주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공사 일정 지연 등의 영향으로 내년 초로 일정을 좀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고객 수주 확대를 위한 파운드리 포럼 행사도 비용이 축소되는 형태로 진행될 건데 삼성은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개최할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 행사를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온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행사가 유지됐지만 이후 행사는 온라인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반도체 업계는 삼성이 차세대 주력 공정인 SF3에서 수율과 성능 난항을 겪는 것이 투자 지원과 비용 절감의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이 SF3 라인을 가동할 그 대규모 수주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갤럭시 S25 등 그 내부 물량에 탑재할 엑시노스 2500마저 궤도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 투자를 늦추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가 봐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랑 경쟁의 수주를 따내려면은 납품 이력 확보를 통해서
신뢰성이 받쳐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엑시노스 2500 생산이 지연되다 보니 일단 모바일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GA의 공정이 비용적으로도 기존 대비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삼성은 그 삼성전자 내 성과랑 결과주의가 심화되면서 그 부서 간의 협력이 좀 약해진 결과라는 의견도 있어요. 완제품의 완성도보단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 내 성과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짙다 보니 그 수조 성과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 그런 게 있고, 아울러서 지난해 그 HBM의 급부상 이후 잦아진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그 내부 소식에 능통한 그 반도체 고위 업계 관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부 내부뿐 아니라 DS 쪽에 그 부서 간 이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객사 대응이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공정의 기술력이 중요한 메모리 시장에서 대응이 늦어지게 된 것도 이 같은 내부 문제가 한몫하고 있다고 이제 꼬집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직 문화 혁신을 비롯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40여 년간 유지해왔던 반도체인의 그런 신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이달 DS인의 일하는 방식에 들어갈 의견을 수렴한 것도 그런 유사한 취지라고 하네요. 그 차세대 반도체 연결 표준으로 꼽히는 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생태계가 확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던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해 말부터 그 CXL이죠. CXL 메모리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가 봐요. 다만 현재 상용화될 기술 수준이 CXL의 온전한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만큼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메모리 업계의 빠른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고,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CXL 2.0 기반의 256기가 그 모듈이죠. CMMT를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다. CMMT. CMMT는 CXL 2.0을 기반으로 하죠. 그 메모리 풀링을 지원하는 D램 모듈로 구축된 대용량의 메모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CPU 옆에 그 개수가 한정된 DIMM이죠. 이 장치에서 꽂아야만 했던 D램을 용량과 그 용량의 그 제한과 유유 영역 발생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합니다. 경쟁사 하이닉스 역시 올해 하반기에 그 상용화를 목표로 96기가짜리, 128기가짜리 용량의 CXL 2.0 모듈에 대한 고객사 인증을 밟고 있대요. 이 CXL은 핵심 프로세서랑 GPU, 그 AI 가속기 메모리 등 그 장치를 연결하는 차세대 프로토콜인데, 기존의 PCI 등 그 스프레스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 프로세서랑 여러 개 메모리를 묶어서 사용하는 그 메모리 풀링 기능하고 데이터 이동 속도를 급격히 높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 개 지원을 활용하는 캐시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프로세서가 CXL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전자장치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패브릭 구조 덕분에 데이터 센터의 그 렉 운용성이 높아진 점도 장점이죠. 원래는 특정 용도로 설계된 렉을 다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뭐 다시 설계한다거나 그 구축하는 그 난이도가 높아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 CXL 시스템은 장치만 교체해서 용도를 바꿀 수 있어서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신규 CPU가 출시되면 CPU랑 메모리 네트워크 장치 등으로 구성된 렉을 다시 만들어서 기존의 렉을 대체하는 형태였다면 CXL이 도입되다 보니까 렉 교체가 아닌 CPU 교체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풀이죠. 아울러서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그 AI죠. 그 생태계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어요. 현재 주류가 그 LLM이죠. LLM 그 구동형 서버는 엔비디아의 그 GPGPU하고 NV링크라고 하네요. NV링크를 중심으로 한 고속 인터커넥트 시스템이 안착된 상황인데, 다른 AI 가속기를 채택하더라도 이를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엔비디아의 그 가격 주도권이 높아지는 독점 체제가 굳혀져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CXL은 그 저렴한 비용과 그 칩으로도 고속 인터커넥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소형 언어 모델과 같은 특화 모델 구동에 적합한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CXL 메모리 양산이 시작될 경우 우선 범용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해가지고 상용화 사례가 늘 것 같아요. CXL 2.0이 스위치 없이 렉 구조를 변경해서 메모리 용량을 넓히는 과정만이 포함된 만큼 이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부 서버에만 탑재할 수 있다는 이유라는데, 특히 CXL 2.0까지는 메모리 풀에 이미 그 프로세서가 할당받은 영역을 타 프로세서가 접근할 수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본격적인 CXL의 개화 시기는 2026년 이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CXL 3.1 등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한 장치랑 그 소프트웨어가 본격화되고, 이에 걸맞는 그 CXL 스위치 칩이 양산되는 시기인데, 특히 서버용 CPU 시장의 선두주자인 인텔 내년 하반기에 CXL 3.0을 지원하는 신규 제품 다이아몬드 래피드 출시를 기획하고 있고요. 이를 시작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텔이 최근에 그 위기를 맞이한 것은 여러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다수의 빅테크가 LLM 중심의 AI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 CXL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상황이고, CXL 컨소시엄을 이끄는 인텔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그 계획에 대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메모리 업체들이 CXL 그 메모리 개발 속도가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현재 두 회사가 올해 말 기준으로 CXL 2.0 메모리 양산을 위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고, 하지만 핵심 표준인 3.0 이상의 모듈에 대한 개발은 CPU하고 스위치 개발 시기가 대비했을 때 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통상 차세대 개발 제품과 양산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관련 구상이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CXL 쪽으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고부가치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해야지 삼성도 살고 하이닉스도 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연구 개발해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방송 새벽 시간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